안녕하십니까. 열린 JTV 서주영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지속적인 내수 부진, 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즉 AI 등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참 불안하게 떨는 그런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국민들의 그 이목이 집중된 만큼 뉴스의 전달성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방송은 보도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 열린 JTV에서는 JTV 8시 뉴스에 대해서 보다 좀 심층적으로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위원과 제작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JTV 전주방송 이승환 취재 2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JTV 모니터 평가단의 의견을 먼저 좀 짚어보는 순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의견으로는요,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새해 뉴스를 전하게 되는데 이 해마다 반복되는 뉴스라서 참 아쉬웠다. 고정적이고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제작자 입장에서 이승환 팀장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언제나 부정적이거나 좀 암울한 전망보다는 희망을 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희망에는 도민 개개인의 희망도 있을 수 있고 단체나 또 기업, 우리 지역의 희망들이 있죠. 그래서 매번 고민을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올해 취재를 했던 내용이 해맞이를 통해서 본 개인의 희망,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투하는 중소기업, 올 한 해 동안 예정되어 있는 돈의 주요 현안, 그다음에 빨라진 대선 국면 속에서 정가의 전망 등을 담아냈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좀 다양한 포맷이나 시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희망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들이 그래도 조금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런 고민 끝에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모니터단이나 또 시청자들께서 좋은 그 소재나 시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의 최고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곧 다가올 대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타 방송사에서는 새해부터 대선 후보와 또 정당 지지도별 순위 등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또 전북의 민심을 좀 살펴보는 그런 기획 보도를 많이 했는데 이에 반해 JTV 전주방송은 조금은 소극적이다. 뭔가 좀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국면 속에서 그 사상 유례 없는 조기 대선 국면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새해 들어서도 정당과 유력 그 후보들의 전북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실 조금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잘들 아시겠지만 아직 각 정당이 뭐 그 예선을 거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어서 네. 후보군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후보자들이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경륜들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국정 그 과제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전북 지역에 대한 현안이나 그 내용을 아직 조금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선이 사실은 그 촛불 집회로 시작된 사회적인 혁명을 좀 완수하는 또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2월 중이면 조금 더 정치 일정들이 빨라지고 좀 진일보할 텐데요. 그때쯤 가면 저희들도 후보자들을 개별적으로 초청을 하거나 혹은 또 방문을 해서 이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정치적인 식견이나 철학들을 듣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제 상황이 되면 도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선호하시는 후보자나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현안 이런 것들을 잡아내고 또 그것들을 또 후보자들에게 또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의견은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참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다면 바로 이 촛불 집회 촛불이 아닌가 싶은데요. 연일 이제 보도되는 촛불 집회에 관해서 단순히 이 촛불 집회 현장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촛불 집회가 과연 이 전북 도민들에게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촛불 민심이 일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회 전반적인 모습을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또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도 저희들이 방송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아마 그 모니터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그 양적인 면에서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했던 내용을 보면 그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이 되면 음식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네, 그렇죠. 했던 뭐 분식점 업주 또 그다음에 뭐 자기 자신의 아파트라든가 건물에 여러 가지 그 플래카드를 걸어가면서 그 또 주민들에게 또 저 시민들에게 그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뭐 여러 가지 그 자원봉사로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저 시민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동력이나 분위기가 조금은 차분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11차례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JTB 같은 경우는 11차례를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 리포트 처리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이루어지는 것들. 네. 그런데 그 촛불 집회 내용도 사실 잘 들여다보시면 국정조사라든가 그 특검의 조사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초창기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가 주종을 이뤘던 데서 예를 들면 뭐 삼성과의 어떤 그 검은 뒷거래 문제를 통해서 재벌 어떤 정경유착의 문제 또 그다음에 우병우, 김기춘 이런 주요 인사들의 문제, 블랙리스트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그 촛불 집회 스펙트럼이 좀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그 다양한 소재들을 계속 보도를 하고 그걸 이제 도민들한테 관심을 유지를 시키면서 이 열린 광장에서의 그 시민혁명 또 이 그 사회 개혁 운동이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JTB 전조방송은 모니터 평가단의 의견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순서를 항상 가져보겠고요. 이러한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다 좀 질 높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논의할 JTB 8시 뉴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관심을 끌었던 이달의 그 뉴스는 어떤 것이며 또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1월 7일 토요일에 조창현 기자가 취재한 2017년 전북교육청의 과제는이라는 꼭지입니다. 네. 대부분의 지금 최근 지역 방송사들의 뉴스가 전라북도라든지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며칠 전에 방송한 내용과 최근에 한 내용이 서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많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시간 보면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꼭지 조창 기자의 취재 내용을 보면 그런 보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기자가 또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서 2017년에 어떤 전북교육의 과제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4년 연속 어떤 기초학력이 전국 꼴찌 문제라든지 누리과정이 지속적으로 지금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 그리고 또 누리과정 과정 속에서 187억 원이죠.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상계 처리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자칫하면 소송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문제들에서 기자 나름대로 시각을 가지고 전국 교육청의 어떤 문제들을 1차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특히 이제 집중됐던 게 실제 신도심에 지금 학교들이 신설돼야 하는데 그런 학교들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학교 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인구가 지금 전라북도 같은 계속 줄고 있고 학생 수도 기하급수 줄고 있는데 학교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교가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줄는 곳에 있어서는 한 학교를 폐교시키지 않으면 신설을 안 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교육부의 방침인데요. 근데 보통 지자체들은 신도심을 자꾸 건설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전라북도 같은 인구는 줄고 있지만 우리 전주만 하더라도 인구는 어떻게 보면 변함이 없는데 계속 신도심으로 하다 보니까 구도심 학교는 학생 수가 없고 신도심은 학교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교육부 방침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는 이미 오랜 전부터 10여 년 넘 동안 농어촌 학교라든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타 지역과 이제 큰 차별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현재 학교 총량제에 맞물려 가지고 에코시티라든지 만성지구 이런데 초중 중학교를 원래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6개를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는 지금
그게 에코시티 초등학교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창 기자가 제대로 이렇게 취재를 해서 그런 내용들 알려줬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으로 나오는 게 구도심의 학교를 신도심으로 옮기는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완산동에 있는 곤주중학교를 에코시티로 옮기려고 하고요. 덕일중을 만성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초포초등학교를 에코시티로 옮기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교육부가 전라북도 교육청 그런 걸 추진하다 보니까 원래 자기 동네에 있는 학교가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마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자의 취재 속에서 제대로 지적하고 또 그런 대안 마련해서 현재의 어떤 뉴스가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어떤 주장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는 대안 제시까지 뉴스가 다루고 있어서 상당히 돋보이는 뉴스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전북교육청에 대한 기사를 꼽아주시면서 이제 획일적인 뉴스가 아닌 보다 이제 심층적인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가간 그런 보도가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또 취재 팀장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뉴스가 또 이슈를 됐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1월 4일 방송됐던 하원호 기자의 3례 3인조 국선 변호제도 바꿨다를 선정해 봤습니다. 3례 3인조 사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 대법원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선 변호제도를 조금 개선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영장 실질심사 단계 때 그 국선 변호인이 붙고 또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또 다시 이제 그 변론을 재개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피고인의 그 반론권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아마 그 조직 내 자기 반성 속에서 처음에 그 영장 실질심사 단계부터 1심 재판 종료 때까지 쭉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제도를 좀 개혁했다고 합니다. 저희 그 하원호 기자가 그동안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박준영 변호사라든가 그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서 지속적으로 쭉 보도를 해왔는데요. 그 저희 보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매체들의 다양한 보도를 통해서 결국 그 17년 만에 무죄가 선고가 됐고 이런 또 결과들이 그 개인의 어떤 그 무죄 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뉴스를 좋은 리포트로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이제 매체에서 특히 이제 또 뉴스에서 이런 이슈를 짚어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변화로 이제 바뀌어진다면 이게 바로 저 언론의 그 책무를 다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던 좀 뉴스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뉴스를 꼽으셨나요? 네, 한 가지 사안보다는 1월의 뉴스에서는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1월 1일부터 조류독감에 관련되는 이렇게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여섯째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에 있는 조류독감이 신규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던 뉴스부터 시작해서 네. 1월 15일에 가면 도의회 장재식 의원이 조류독감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밀식 어떤 사육을 중단시키고 또 그다음에 동물위생연구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방활동과 방역활동을 하자 그런 정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매번 뉴스마다 조류독감이 발생할 때마다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조류독감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에도 거의 이제 조류독감은 겨울을 다가오면 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으로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뉴스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면 전전긍긍 우리 지역에 나눠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발생이 하고 나면 반경 500m, 1km까지 살쳐 보내가지고 매립하고 또 매립의 어떤 침출수 문제 이런 것들이 달아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의나 뉴스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그런 문제를 살처분의 어떤 침출 문제를 다루는 뉴스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조류독감이면 밀식이 문제된다면 대대적으로 우리 지역만이라도 좀 친환경적인 어떤 사육으로 바꾼다든지 네. 아니면 사육시설을 어떻게 좀 오픈해가지고 밀집된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막는다든지 또 한마디로 닭의 건강성과 경쟁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방역당국이랑 뿐만이 아니라 가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도 있어야 하고 뉴스는 또 관이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방향지시를 했어야 하는데 단순 보도에 그치고 있는 측면들이 많아서 아쉬운 어떤 뉴스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또 이에 대한 또 이승환 취재팀장님의 또 의견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방역이 제2의 국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2006년도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의 수만 해도 1,300만 마리라고 하니까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농정당국 자체도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당황하는 기색이 좀 역력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추적 보도하는 데만 조금 급급했던 면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1월 11일 날 송창용 기자가 예를 들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데 대책은 없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꼽아봤던 내용이 예를 들면 백신의 어떤 개선 문제, 또 평상시에 면역 증강제를 통해서 발생률을 좀 낮추는 문제, 더불어서 아까 언급해 주셨던 밀식이 일단 가장 의심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 넓은 공간에 좀 풀어놓고 숫자도 좀 줄이는 예를 들면 동물 복지 농장 같은 것을 좀 확대를 하면 어떠냐. 그다음에 이 AI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상설 조직화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처를 하면 어떠냐. 이런 내용을 한번 좀 묶어서 저희들이 보도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마 이 개별 사안들을 각각의 어떤 시리즈나 이런 내용으로 다뤄서 일일이 하나씩을 검증해 보거나 연속 기획 보도를 했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그런 부분들도 뉴스 채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는 철새 도래지가 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철새 도래지가 이 조리덕과 오면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데 관광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 JTB에서 조리덕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으면 합니다. 네. 참 좋은 의견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좀 보다 좀 심층적인 그런 보도를 좀 해야 되는 좀 다양성의 그런 시각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북에 이제 많은 언론 매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각 지상파 3사와 좀 비교해서 전주 방송 뉴스의 그런 강점은 또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역에서 뿌리박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 방송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며 이렇게 공정하고 공평한 어떤 방송들을 했으면 바람이 있는데요. 최근 유감스럽게도 지금 지역 방송들이 큰 침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자신이 또 NGO에 있다 보니까 촛불 집회를 매번 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놀랄 정도로 이 촛불 집회 민심이 어떤 특정 방송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떤 불신과 어떤 비판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과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이걸 살펴보면 특히 최근에 어떤 지역 방송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충원이 잘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런 조건 속에서 아무래도 어떤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무사안일하게 관에 의존하는 어떤 뉴스 진행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뉴스 꼭지들이 단발적인 어떤 보도 자료에 의존해서 약간의 어떤 취재가 가미되는 형태의 내용들이 전라북도 지금 지역 방송사들의 어떤 대체적인 흐름이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민심으로 이반되는 과정으로 오고 있는데요. JTB 1월 달에 쭉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그런 타봉상사에 비해서는 기자들이 발로 뛰고 있는 모습들은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높여서 할 수 있고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된 어떤 집중 취재라든지 기획 취재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했으면 하는 좋겠다는 게 있고요. 이 시간대가 8시 뉴스 시간대가 유감스럽게 요즘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어떤 뉴스하고 시간대가 겹치고 있습니다. 중앙에.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생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경쟁에서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있다면 또 JTB는 지역의 타방송과나 다르게 민영방송의 어떤 특성에 맞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JTB 8시 뉴스하고 아침 뉴스하고 저녁 뉴스, 점심때도 잠깐 이렇게 하던데 거의 꼭지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대별로
그 대상 시청층에 걸맞게 좀 차별화와 집중과 선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지역의 흐름은 뭐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JTB 방송사가 이제 좀 살아남기 위해서 좀 뭔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긴 합니다만 이제 심층의 보도성과 그리고 시간대별의 그런 이슈화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또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뉴스나 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면 보도 구성원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돌아보고 나면 뿌듯했을 때보다는 아쉬울 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나왔던 모니터단의 여러 지적, 또 김영기 위원님의 좋은 말씀들 프로그램에 잘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제 2월 달에는 또 그 이후에도 쭉 해서 시청자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뉴스, 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한 그런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보도 구성원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린 JTB는요 이렇게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인 비판과 또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또 프로그램에 있어서 질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7년 전주방송 뉴스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JTB는 타 방송과 다르게 지역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제의 어떤 에 대해서 제시하고 발굴하는 어떤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타 방송단은 중앙과 어떤 수직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중앙 뉴스가 지역에서 많이 달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서울 시내의 아침 날씨를 이렇게 보도할 이유는 없거든요. 서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가능하면 타 방송사가 그런다 하더라도 JTB만큼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 방송으로서 이 전라북도의 어떤 생동감 있는 어떤 뉴스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모토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지역이고 그래서 이후에 대선 국면이라든지 또 개헌 국면 또 지방선거가 또 내년 지역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한 뉴스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전주방송의 그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지역의 색깔을 좀 더 나타내주고 좀 생동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정된 인력이 최근에 풋풋한 신입사원을 2명 또 채용을 하면서 조금 더 힘을 얻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일정들, 지역 현안 일정들이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굉장히 숨가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심층성 있는 보도, 또 다양한 지역의 어떤 의제 발굴,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열린 JTB 8시 뉴스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심층적인 보도와 함께 좀 다양한 시각화가 좀 필요하다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JTB 전주방송은 정확한 보도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JTB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